어떻게 해야 노후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어느 한 부자 노인의 삶을 통해 노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는 재산도 많아 남부럽지 않게 살았었다. 건강도 죽기 전까지 좋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명망도 어느 정도 받으며 살았다. 자녀도 서너이나 두었는데 모두들 여유 있게 살고 사회적 신분도 좋았다. 그런데 그는 대부분의 유산을 자신의 후처에게 주었다. 집에서 길던 개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남겼다. 자녀들에게는 별로 주지 않았다. 그러자 자녀들이 이에 반발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그렇게 유언한 노인을 비난하였다.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지. 부처한테 쏙 빠졌던 거야. 젊은 마누라 마술에 걸려든 거지. 부처로 들어갈 때부터 꾸민 계략에 걸렸어. 특히 기르던 개한테도 막대한 돈을 준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였다. 자식들이 개만도 못하게 되었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기도 하였다. 그 노인이 70세가 넘어서 아내가 죽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30대의 젊은 여자를 후처로 맞아들일 때에도 사람들은 말이 많았었다. 그때 그는 몸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옆에서 간호해 줄 만큼 병고로 시달리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를 찧었었다. 늙은이가 주책이지. 그 나이에 무슨 재취야. 아마 기운이 넘쳐나는가 보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젊은 여자를 맞아들여. 막내딸보다도 더 젊어요. 글쎄. 재취를 하더라도 분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모두들 젊은 여자가 틀림없이 재산을 노리고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지금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정한 부녀처럼 서로 재미있게 살았다. 그렇게 그들은 10년을 넘게 살았던 것이다. 그런데 80세가 넘어 죽은 그의 유서에는 자식들에게 주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 너희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내게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았고 현재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물론 가장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나의 혈육들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라. 내가 괴로울 때 누가 진실로 위로해주고 내가 아플 때 누가 지켜보며 함께 아파했었는가? 울적할 때 마음을 풀어주고 심심할 때면 함께 놀아준 게 누구였더냐? 너희들은 아느냐? 예쁜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즐겁게 하는가를. 정겨운 노래 한 가락이 어떻게 가슴을 뛰게 하는지를. 정은 외로울 때 그립고 고마움은 어려울 때 느껴진다. 그러므로 행복할 때의 친구보다 불행할 때의 이웃이 더욱 감사한 것이다. 노인에게는 가끔 찾는 친구보다 늘상 함께 지내는 이웃이 훨씬 더 고마운 것이다. 한창일 때의 친구들이 재롱을 피우는 귀여운 자식들이라면 늙어서의 이웃은 내 어린 시절의 부모와 같은 분들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너희들은 친구라 할 수 있고 너희들의 젊은 계모와 검둥이는 내게는 부모와 같은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왜 친자식인 너희들에게 보다 나의 젊은 아내와 우리 개에게 대부분의 유산을 물려주었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노인은 이런 말을 덧붙였다. 젊은 아내가 못된 계모로 살아도 내게는 가장 소중하고 고마운 분이다. 설령 유산을 노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가 내게 잘하는 이상 내게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내 인생의 가장 괴롭고 힘없고 외로운 마지막 시기를 그래도 살맛이 나게 하고 위안을 받으며 살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힘없이 외로이 사는 노인에게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어떤 사람이 진실로 소중한 사람인가를
깊게 생각하길 바란다. 마음이 먹먹해지는 노인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아무리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마지막엔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한다. 첫 번째, 남들의 시선 때문에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 가장 흔한 후회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시선, 가족의 압박 문화에 순응하며 자신의 열망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두려움 없이 행동하지 못한 것과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고 한다. 두 번째, 너무 일만 하면서 산 것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인간관계 소홀해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지곤 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과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진심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도 뒤늦게서야 후회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한 것 실패하거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을 억누르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은 일생 동안 너무 안전하기만 한 선택을 하고 성장과 모험을 피한 것에 후회한다고 한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도전과 새로운 기회를 놓친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니 우리는 살면서 조금 더 용기를 내도 될 것 같다. 네 번째,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 사람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행복은 삶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외부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서 진정한 행복을 소홀히 하곤 한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만족을 주는 것임을 죽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후회는 우리에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라는 교훈을 준다. 다섯 번째, 친구들과 멀어진 것. 인생을 살면서 친구들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어느새 멀어지고 남과 같이 느껴지게 되는 일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사랑하는 친구들과 멀어진 사실을 후회한다. 어렸을 적 아무것도 없어도 웃을 수 있고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친구에게 연락 한 통 해보는 것은 어떨까? 진정한 우정은 몇 년 만에 연락해도 어제처럼 반가운 관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위에 얘기했던 먹먹한 삶을 살았던 부자의 유언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돈으로 산 핸드폰 70%의 성능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내 값비싼 차의 70%의 성능은 필요 없는 것이었고 호화로운 우리 집도 70%의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옷과 일용품들 70% 또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더군요. 전반전은 학력, 지위, 권력, 돈을 갖기 위해 애써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혈압, 당뇨, 혈당 요산을 낮추기에 후반전은 급급했답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감독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주를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하물며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도 쉬어가며 갔어야 했던 것을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여러분들에게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잠자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울을 털어버리세요.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시구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좀 걷고 또 운동하세요. 건강에 들이는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대 가지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라네.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당신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그만이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다네. 내가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많은 것들, 또 권력 지위 이제는 그저 짐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타게 살지들 마시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면 뭐해. 허름한 농촌 경로당보다 못하단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답니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 뿐이라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 채우시길. 가슴이 먹먹해지는 노인의 유언이다. 아무리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마지막엔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것 같다. 이 노인의 부자가 항상 말했던 소원이 3가지가 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것이다.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보아라. 둘째,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용기가 생긴다. 셋째,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낸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 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란다. 이제 인생의 중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한없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은퇴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생활비를 감당하긴 어려울 것이다. 싫어도 찾아오는 것이 노후 생활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나 지금과 같은 수입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소비 습관을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고 노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노후 준비와 자녀 지원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은퇴를 준비해야 할 중년에 자녀의 결혼 준비와 교육비에 비중을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선만큼만 지원하시는 것이 좋다.
자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잘 알 것이다. 자녀들 역시 자식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기가 점점 더 버거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이제 중년 이후, 그리고 이미 노후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도 무언가 배울 수 있다면 배워보아라. 내가 무언가를 배우기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이다. 이제는 100세 시대이다. 내가 재밌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찾는 것이 노후에는 정말 중요하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고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도 부지런히 해라. 우리는 추하게 늙고 싶지 않다. 빈곤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저 지나간 세월에 아쉬워만 하며 외롭게 눈치 보며 연명하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병이 오더라도 노인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각각의 가정에 사연이 있고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도 스스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는 대개 가족을 위해서 이것이다. 자신을 돌보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가족이 안쓰러워 그들을 배려한 마음에 그냥 들어가기를 자처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다. 그 외 비자발적인 경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가족의 도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일 것이다. 성인 자녀에게 노인의 노인요양시설 입소는 자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족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노인 세대는 그에 관한 인식과 정서에 있어서 성인, 자녀와의 차이를 보인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인요양시설을 현대판 고려장으로 빗대어 표현하며 그곳을 무가치감,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 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노인요양시설로 거주장소 이동이 이루어지고 자의적이지 않은 격리 생활과 통신의 자유, 박탈 등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특히 경로 효친 사상을 중시하여 전통적으로 부모를 돌보는 일을 당연한 도리로서 여겨왔으며 그들의 부모 세대에서처럼 가정이 노년기, 삶의 질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장소로서의 역할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두 경우 모두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확실한 것은 자식 농사가 부모의 노년을 보장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더 이상 자식들의 효도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자식들도 제 앞가림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노년의 생계는 부모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 사람이 나이 들고 늙고 병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얼마나 오래 살지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보람있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다. 미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결과다. 병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는다. 오랜 시간 아주 천천히 생활 습관을 통해 축적된다. 단순하게 시간에 의해 노화가 진행되고 병도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변의 환경과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어떻게라는 의문을 품기만 한다면 더 나은 삶을 누릴 방법이 가져다 줄 변화는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마음가짐이 주는 안정감을 근본적인 현상이 안정성이라 여기며 대안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세상 만사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가만히 붙들어 두려 한다. 마음을 열기만 하면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텐데 말이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작은 노력들을 시작해야 한다. 이 작은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 적어도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점은 충분히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자신에게 달려 있다. 노년의 시간은 돈보다 귀중하고 남아있는 시간은 여가가 아니고 금쪽 같은 생명이다.
우리 모두는 늙고 언젠가는 죽는다. 그렇지만 두려워할 것은 늙음이나 죽음이 아니고 녹이 슬어 사라지는 녹슨 삶이다. 늙었다고 기죽지 말고 체념하지도 말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여기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 건강한 신체는 우리가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해보라. 하루에 30분 정도의 걷기, 요가, 수영 등을 포함한 규칙적인 운동을 당장 시작하라. 운동은 우리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인간의 공격 본능과 부정적 사고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선택하여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단에 소홀히 하지 말라. 식사에는 다양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 고기나 어류, 잡곡 등 영양가 있는 식품을 포함시키고 식단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적절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가끔씩 간식도 허용하며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하루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노력해 보라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피로를 느낄 때는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우리의 신체가 회복하고 재충전될 수 있다. 경제적인 안정은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신중한 재정 관리를 통해 금전적인 안정을 유지하라.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며 투자와 저축에 관심을 기울여라. 또한 건강과 생활 편의를 위한 적절한 보험, 가입과 금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 문제는 생존에 필요한 것이므로 누가 제시하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돈과 건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돈과 건강 이외에도 적절한 일거리, 대인관계, 봉사활동, 취미활동, 주거, 자녀와의 심리적인 독립 등이 더 요구된다. 정신적인 건강은 행복한 노년을 누리는데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관심과 취미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에 참여해보자. 독서, 음악 감상, 예술 작품 감상, 정원 가꾸기, 요리 공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아 실현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교류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라. 동호회, 지역사회, 그룹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다. 사회적 연결은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을 높여줄 수 있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도 좋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소속감이다. 적당한 스트레스로 긴장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집 거하는 사람이 밖에서 활동하는 동년배에 비해 훨씬 빨리 늙는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다. 일상에서 작은 기쁨과 성취를 주목하고 감사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라. 불행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성취를 축하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친구들도 있고 큰 걱정거리가 없으니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럭저럭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당장 깨어나라. 편하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세월이 더 흐른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돈은 점점 사라져가고 건강도 나빠지고 외로움은 깊어갈 것이다. 배우자와 친구들은 세상을 떠나도 나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나중에라는 편안한 말에 속아 삶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나중에는 절대 오지 않는다. 지금 말고는 무슨 일을 시작함에 적절한 때는 없다. 이러한 시작들이 우리가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작은 노력들이 우리의 노년을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며 자아실현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함으로써 노년기를 즐길 수 있다. 이 모든 노력은 우리의 가족과 함께 보내는 특별한 순간들을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저 나이든 부모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똑같은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대우할 것이다. 늙었다는 핑계로 아프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날 필요도 없다. 스스로 건강하고자 애쓰고 충분히 독립적이라면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면 젊어지고 늙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늙어질 것이다. 살면서 올해는 몇 살이다 하고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나이를 잊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매사 무기력한 모습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나이를 먼저 의식하면 나이에 갇히게 되고 노인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노인이 된다.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어가는 시대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친구도 하나둘 멀어지고 자식들과 함께 있어도 내 외로움을 채워주긴 어렵다. 슬프게도 요즘 길거리 무료급식소에는 노인들의 끝없는 행렬이 이어진다고 한다. 그만큼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노후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어느 한 부자 노인의 삶을 통해 노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는 재산도 많아 남부럽지 않게 살았었다. 건강도 죽기 전까지 좋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명망도 어느 정도 받으며 살았다. 자녀도 서너이나 두었는데 모두들 여유 있게 살고 사회적 신분도 좋았다. 그런데 그는 대부분의 유산을 자신의 후처에게 주었다. 집에서 기르던 개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남겼다. 자녀들에게는 별로 주지 않았다. 그러자 자녀들이 이에 반발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그렇게 유언한 노인을 비난하였다.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지. 부처한테 쏙 빠졌던 거야. 젊은 마누라 마술에 걸려든 거지. 부처로 들어갈 때부터 꾸민 계략에 걸렸어. 특히 기르던 개한테도 막대한 돈을 준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였다. 자식들이 개만도 못하게 되었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기도 하였다. 그 노인이 70세가 넘어서 아내가 죽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30대의 젊은 여자를 후처로 맞아들일 때에도 사람들은 말이 많았었다. 그때 그는 몸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옆에서 간호해 줄 만큼 병고로 시달리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를 찧었었다. 늙은이가 주책이지. 그 나이에 무슨 재취야. 아마 기운이 넘쳐나는가 보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젊은 여자를 맞아들여. 막내딸보다도 더 젊어요. 글쎄. 재취를 하더라도 분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모두들 젊은 여자가 틀림없이 재산을 노리고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지금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정한 부녀처럼 서로 재미있게 살았다. 그렇게 그들은 10년을 넘게 살았던 것이다. 그런데 80세가 넘어 죽은 그의 유서에는 자식들에게 주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 너희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내게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았고 현재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물론 가장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나의 혈육들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라. 내가 괴로울 때 누가 진실로 위로해주고 내가 아플 때 누가 지켜보며 함께 아파했었는가? 울적할 때 마음을 풀어주고 심심할 때면 함께 놀아준 게 누구였더냐? 너희들은 아느냐? 예쁜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즐겁게 하는가를.
정겨운 노래 한 가락이 어떻게 가슴을 뛰게 하는지를. 정은 외로울 때 그립고 고마움은 어려울 때 느껴진다. 그러므로 행복할 때의 친구보다 불행할 때의 이웃이 더욱 감사한 것이다. 노인에게는 가끔 찾는 친구보다 늘상 함께 지내는 이웃이 훨씬 더 고마운 것이다. 한창일 때의 친구들이 재롱을 피우는 귀여운 자식들이라면 늙어서의 이웃은 내 어린 시절의 부모와 같은 분들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너희들은 친구라 할 수 있고 너희들의 젊은 계모와 검둥이는 내게는 부모와 같은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왜 친자식인 너희들에게 보다 나의 젊은 아내와 우리 개에게 대부분의 유산을 물려주었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노인은 이런 말을 덧붙였다. 젊은 아내가 못된 계모로 살아도 내게는 가장 소중하고 고마운 분이다. 설령 유산을 노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가 내게 잘하는 이상 내게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내 인생의 가장 괴롭고 힘없고 외로운 마지막 시기를 그래도 살맛이 나게 하고 위안을 받으며 살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힘없이 외로이 사는 노인에게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어떤 사람이 진실로 소중한 사람인가를 깊게 생각하길 바란다. 마음이 먹먹해지는 노인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아무리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마지막엔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한다. 첫 번째, 남들의 시선 때문에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 가장 흔한 후회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시선, 가족의 압박 문화에 순응하며 자신의 열망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두려움 없이 행동하지 못한 것과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고 한다. 두 번째, 너무 일만 하면서 산 것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인간관계 소홀해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지곤 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과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진심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도 뒤늦게서야 후회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한 것 실패하거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을 억누르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은 일생 동안 너무 안전하기만 한 선택을 하고 성장과 모험을 피한 것에 후회한다고 한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도전과 새로운 기회를 놓친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니 우리는 살면서 조금 더 용기를 내도 될 것 같다. 네 번째,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 사람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행복은 삶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외부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서 진정한 행복을 소홀히 하곤 한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만족을 주는 것임을 죽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후회는 우리에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라는 교훈을 준다. 다섯 번째, 친구들과 멀어진 것. 인생을 살면서 친구들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어느새 멀어지고 남과 같이 느껴지게 되는 일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사랑하는 친구들과 멀어진 사실을 후회한다. 어렸을 적 아무것도 없어도 웃을 수 있고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친구에게 연락 한 통 해보는 것은 어떨까? 진정한 우정은 몇 년 만에 연락해도 어제처럼 반가운 관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위에 얘기했던 먹먹한 삶을 살았던 부자의 유언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돈으로 산 핸드폰 70%의 성능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내 값비싼 차의 70%의 성능은 필요 없는 것이었고, 호화로운 우리 집도 70%의 공간은 비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옷과 일용품들 70% 또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더군요. 전반전은 학력, 지위, 권력, 돈을 갖기 위해 애써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혈압, 당뇨, 혈당 요산을 낮추기에 후반전은 급급했답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감독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주를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하물며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도 쉬어가며 갔어야 했던 것을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여러분들에게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잠자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울을 털어버리세요.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시구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좀 걷고 또 운동하세요. 건강에 들이는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대 가지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라네.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당신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그만이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다네. 내가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많은 것들, 또 권력, 지위, 이제는 그저 짐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타게 살지들 마시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면 뭐해. 허름한 농촌 경로당보다 못하단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답니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 뿐이라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 채우시길. 가슴이 먹먹해지는 노인의 유언이다. 아무리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마지막엔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것 같다. 이 노인의 부자가 항상 말했던 소원이 3가지가 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것이다.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보아라. 둘째,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용기가 생긴다. 셋째,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낸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 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란다. 이제 인생의 중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한없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은퇴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생활비를 감당하긴 어려울 것이다. 싫어도 찾아오는 것이 노후 생활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나 지금과 같은 수입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소비 습관을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고 노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노후 준비와 자녀 지원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은퇴를 준비해야 할 중년에 자녀의 결혼 준비와 교육비에 비중을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선만큼만 지원하시는 것이 좋다. 자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잘 알 것이다. 자녀들 역시 자식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기가 점점 더 버거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이제 중년 이후, 그리고 이미 노후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도 무언가 배울 수 있다면 배워보아라. 내가 무언가를 배우기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이다. 이제는 100세 시대이다. 내가 재밌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찾는 것이 노후에는 정말 중요하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고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도 부지런히 해라. 우리는 추하게 늙고 싶지 않다. 빈곤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저 지나간 세월에 아쉬워만 하며 외롭게 눈치 보며 연명하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병이 오더라도 노인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각각의 가정에 사연이 있고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도 스스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는 대개 가족을 위해서 이것이다. 자신을 돌보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가족이 안쓰러워 그들을 배려한 마음에 그냥 들어가기를 자처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다. 그 외 비자발적인 경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가족의 도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일 것이다. 성인 자녀에게 노인의 노인요양시설 입소는 자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족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노인 세대는 그에 관한 인식과 정서에 있어서 성인, 자녀와의 차이를 보인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인요양시설을 현대판 고려장으로 빗대어 표현하며 그곳을 무가치감,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 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노인요양시설로 거주장소 이동이 이루어지고 자의적이지 않은 격리 생활과 통신의 자유, 박탈 등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특히 경로 효친 사상을 중시하여 전통적으로 부모를 돌보는 일을 당연한 도리로서 여겨왔으며 그들의 부모 세대에서처럼 가정이 노년기, 삶의 질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장소로서의 역할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두 경우 모두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확실한 것은 자식 농사가 부모의 노년을 보장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더 이상 자식들의 효도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자식들도 제 앞가림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노년의 생계는 부모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 사람이 나이 들고 늙고
병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얼마나 오래 살지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보람있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다. 미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결과다. 병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는다. 오랜 시간 아주 천천히 생활 습관을 통해 축적된다. 단순하게 시간에 의해 노화가 진행되고 병도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변의 환경과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어떻게라는 의문을 품기만 한다면 더 나은 삶을 누릴 방법이 가져다 줄 변화는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마음가짐이 주는 안정감을 근본적인 현상이 안정성이라 여기며 대안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세상 만사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가만히 붙들어 두려 한다. 마음을 열기만 하면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텐데 말이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작은 노력들을 시작해야 한다. 이 작은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 적어도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점은 충분히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자신에게 달려 있다. 노년의 시간은 돈보다 귀중하고 남아있는 시간은 여가가 아니고 금쪽 같은 생명이다. 우리 모두는 늙고 언젠가는 죽는다. 그렇지만 두려워할 것은 늙음이나 죽음이 아니고 녹이 슬어 사라지는 녹슨 삶이다. 늙었다고 기죽지 말고 체념하지도 말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여기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 건강한 신체는 우리가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해보라. 하루에 30분 정도의 걷기, 요가, 수영 등을 포함한 규칙적인 운동을 당장 시작하라. 운동은 우리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인간의 공격 본능과 부정적 사고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선택하여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단에 소홀히 하지 말라. 식사에는 다양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 고기나 어류, 잡곡 등 영양가 있는 식품을 포함시키고 식단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적절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가끔씩 간식도 허용하며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하루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노력해 보라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피로를 느낄 때는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우리의 신체가 회복하고 재충전될 수 있다. 경제적인 안정은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신중한 재정 관리를 통해 금전적인 안정을 유지하라.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며 투자와 저축에 관심을 기울여라. 또한 건강과 생활 편의를 위한 적절한 보험, 가입과 금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 문제는 생존에 필요한 것이므로 누가 제시하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돈과 건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돈과 건강 이외에도 적절한 일거리, 대인관계, 봉사활동, 취미활동, 주거, 자녀와의 심리적인 독립 등이 더 요구된다. 정신적인 건강은 행복한 노년을 누리는데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관심과 취미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에 참여해보자. 독서, 음악 감상, 예술 작품 감상, 정원 가꾸기, 요리 공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아 실현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교류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라. 동호회, 지역사회, 그룹,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다. 사회적 연결은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을 높여줄 수 있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도 좋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소속감이다. 적당한 스트레스로 긴장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치과하는 사람이 밖에서 활동하는 동년배에 비해 훨씬 빨리 늙는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다. 일상에서 작은 기쁨과 성취를 주목하고 감사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라. 불행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성취를 축하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친구들도 있고 큰 걱정거리가 없으니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럭저럭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당장 깨어나라. 편하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세월이 더 흐른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돈은 점점 사라져가고 건강도 나빠지고 외로움은 깊어갈 것이다. 배우자와 친구들은 세상을 떠나도 나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나중에라는 편안한 말에 속아 삶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나중에는 절대 오지 않는다. 지금 말고는 무슨 일을 시작함에 적절한 때는 없다. 이러한 시작들이 우리가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작은 노력들이 우리의 노년을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며 자아실현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함으로써 노년기를 즐길 수 있다. 이 모든 노력은 우리의 가족과 함께 보내는 특별한 순간들을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저 나이든 부모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똑같은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대우할 것이다. 늙었다는 핑계로 아프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날 필요도 없다. 스스로 건강하고자 애쓰고 충분히 독립적이라면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면 젊어지고 늙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늙어질 것이다. 살면서 올해는 몇 살이다 하고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나이를 잊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매사 무기력한 모습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나이를 먼저 의식하면 나이에 갇히게 되고 노인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노인이 된다. 여러분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